메르스 환자를 격리하는 음압병상이 전라북도에 단 2개밖에 없어서 초기에 바이러스 차단이 어렵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병상을 늘리는 게 시급합니다. 군산시가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해 마리나 항만과 비응항 개발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져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축산 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혁신도시에 입주했습니다. 대리운전노조가 보험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며 대리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메르스 고위험 환자를 격리하는 음압병상이 전라북도에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음압병상이 부족하다는 건 앞으로 고위험 환자가 발생해도 이들을 격리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어서 전염병의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메르스의 확진 환자로 판명되면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공기 전염을 막을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으로 메르스와 결핵 같은 전염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전북에는 44개의 음압병상이 있지만 국가가 뛰어난 성능을 인정한 곳은 8곳입니다. 이 가운데 A병원의 음압병상 3개는 중환자실 바로 옆에 위치해 메르스 환자를 입원시키기 힘들고 B병원의 음압병상 5개는 1인실과 4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를 입원시킬 음압병상은 단 2개뿐이라는 뜻입니다. 음압병상이 부족하면 초기에 바이러스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아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환자가 생겼었을 때 제때 입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입원시키지 못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상황이 있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죠.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에 음압시설을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네,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저희 도내에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보협의회에서 격리병상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메르스를 비롯한 전염병이 늘어나는 만큼 전라북도의 음압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 전북에선 처음으로 학교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장수초등학교와 버남초등학교는 학교 내 병설 유치원과 분교를 포함해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임시 휴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임시 휴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장수군의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 감염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7일 새만금 방두제에서 열 예정이던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연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모이는 인라인 대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민간 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비응항 관광개발 사업 역시 8년째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해 기업 연수원 유치로 돌아섰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종합해양레저시설인 마리나항 개발 가능지로 선정한 신시도와 비응항입니다. 이곳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은 정부의 평가를 거쳐 3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민간 기업을 통해 두 곳에 300여 척의 요트가 전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항만 시설이 조성되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최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신청한 민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업 참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종합 리조트를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비응항 관광 개발 사업 역시 8년째 투자업체를 찾지 못해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아예 기업체 연수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 이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고. 그러나 연수원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어 새만금 활성화에 도움이 적습니다. 군산시가 투자기업 유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새만금의 침체가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 센터를 우선 짓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부지 반환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5년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했을 때 조건인 전체 개발과 대체 체육시설 건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체육시설로 활용하거나 전라북도에 반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부분 개발 계획을 반대한 데 이어 부지 반환까지 언급해 내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가 참여하는 사자협의는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했습니다. 축산 연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입주하면서 전북축산업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35년 전 내장과 가죽 등을 제거한 한우의 도체중은 평균 331kg이었습니다. 지금은 566kg으로 7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토종닭을 복원, 활용한 우리맛닭이 개발됐고 최근에는 재래돼지의 혈통을 잇는 우리 흑돈이 생산됐습니다. 세탄하시오. 한우와 돼지, 닭 등 가축을 비롯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해온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9번째 입주기관입니다. 혁신도시 125만 제곱미터에 들어선 40여 개 연구동에서는 직원 320여 명이 근무합니다. 수원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전북혁신도시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대도약하는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축산과학원은 전북시대를 맞아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축산 분야 6차 산업화와 ICT 융복합 기술 적용,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과 장기 개발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예우와 장수한우 등 축산 브랜드 활성화와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연구 등에 노력하고 있는 전북 축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축산과학은 이제 정식으로 개척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축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학원 이전을 계기로 전북은 국내 축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도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새 사명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존 지적 측량 사업과 함께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기술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이끌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6개 이전기관이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합동 채용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전북 출신 30명 등 모두 277명을 채용할 예정인 이들 기관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채용 방법과 신입사원 채용 요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기념해 이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울림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새울림 음악회에는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맞아 전북 도민들이 보여준 후원에 보답하고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를 비롯한 기관 단체와 주민들이 협조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음악회를 좀 가지게 됐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대리운전 노조가 보험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며 대리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리기사들은 대리업체를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북의 대리기사 2천여 명의 1년 보험료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단체 보험이라는 이유로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보험 내역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알려고 문의를 했더니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다툼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운전도 못하게 제 보험조차 빼버렸습니다. 보험료가 다른 곳에 쓰인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 노조는 대리업체들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수년 동안 보험료를 빼돌렸다고 주장합니다. 또 업체들이 담합해 한 달 보험료를 50% 이상 올렸다가 일부 기사에게만 되돌려주고 배차를 취소할 경우 생기는 벌칙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며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이미 이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돈을 돌려내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기사님들과 우리 특히 대리 노조하고는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업체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모든 걸 다 맞춰준다고 했어요. 맞춰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협의를 거부하고 사람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죠. 소문이 무성하던 대리업계의 비리가 얼마나 드러날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천원마을 조성과 생태 습지 복원 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익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98억 원의 천원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과 준공 검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았고 유천 생태 습지와 하천 복원 사업 과정에선 14억 원어치의 불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문화재 정비공사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등 39건의 부정,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 35명을 경징계나 훈계 처분하고 19억 3천만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할 것을 익산시에 명령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 사촌 동생을 6천만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5급 비서관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촌 동생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비서관 교체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달 안에 사촌 동생 비서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육상과 유도에서 선전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제44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종합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 20개 등 지난해보다 19개 많은 모두 72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순위를 2계단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육상과 유도에서 금메달 12개로 선전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주 전부터 기술적으로 많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힘든 훈련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어서 좋고요. 유도 쪽에서도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둬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중부, 조정과 카누 등 5개 종목은 선수가 없어서 출전하지 못하는 등 선수층 확대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전북생활체육회가 축구 유소년 FC를 창단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회원 20명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전주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4, 5학년 남학생으로 회비 없이 운영됩니다. 제27회 도지사기 태권도 대회가 이번 주말 군산에서 개막해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 등 5개 부문에 모두 650여 명이 출전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역 이전을 요구하는 전북도민들이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제시 용지면으로 김제역을 옮기면 호남선 KTX가 김제에 정차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140만 명의 인구와 물류 흐름이 활발해진다며 김제역 이전을 희망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익산 시민들은 김제역 이전 요구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김제의 호남 고속철 KTX가 정차하면 익산역의 KTX 거점 기능이 떨어진다며 김제역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 이용객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전북권 KTX 이용객은 하루 평균 1,317명으로 개통 전과 비교해 54% 늘었습니다. 기차역별로는 전주역 이용객이 63% 늘었고 익산역이 55%, 정읍역이 52% 각각 늘었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119개 고교와 4개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이번 평가에는 고3 재학생과 졸업생 등 2만 2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영역별 학습 방법을 점검하고 입시 전략을 세우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전라북도 4년제 대학 졸업자 가운데 49%가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 인력 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은 오늘 전북도청을 찾아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전북대의 한 여학생이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기 위해 트럭 1종 보통 면허와 버스 대형 면허 그리고 트레일러 면허를 땄다며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군산시 중앙로 56살 김모 씨의 금은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김 씨를 돌로 내려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은방과 인근 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내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31도, 전주 30.6도 등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기온이 떨어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주 유영에 성공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줄 하나의 의지에서 우주로 나갔던 인류는 이제 곧 최첨단 우주복을 입고 화성을 걷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우주 공간으로 멀어져 갑니다. 우주선의 금색줄, 일명 탯줄을 연결하고 손에는 분사기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는 발 아래서 빠르게 움직이고 우주인은 경례를 해 보입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사람은 옛소련 출신 우주인 알렉세이 레오노프입니다. And what I saw, and I saw just half of the world, because we were 500 kilometers above the Earth. 나사는 우주 유영 성공 5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수트업을 통해 인류의 우주 유영 역사와 우주 기술의 발전을 소개했습니다. 생명줄을 연결하고 우주로 나가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제트팩이 달린 최첨단 우주복을 입고 홀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Moving away from the orbiter out to a distance of 150 feet and then returning. 우주정거장 바깥에서 수리 작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주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주복도 가볍고 유연해지면서 인류는 머지않아 화성에서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